본성 자체가 못된 사람들.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이들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나 언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단순히 못됐다는 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언행에서 두드러지는 첫 번째 특징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조작하려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그 불편함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누군가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지적하며 이런 건 기본적인 건데 아직도 모르나? 같은 말을 던지곤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목적이 단순히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창피함을 느끼고 위축되는 순간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언제나 자신을 유리한 위치에 두려는 태도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조차도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하면 이들은 곧바로 더 큰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며 그 정도로 자랑할 건 아닌데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런 말 한마디는 겉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엔 나는 너보다 낫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상처를 주려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거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텐데라거나 나는 분명 경고했었는데 왜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같은 말이 대표적이죠. 이들의 언어 속에는 항상 나는 옳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데 익숙합니다. 못된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할 논리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변명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도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식으로 상황을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정도 말할 자격은 있지 않나? 라는 식으로요. 이처럼 못된 사람들은 논리와 언어를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데 능숙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들의 행동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보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공격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상대의 약한 부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상처를 줍니다. 너는 왜 항상 자신감이 없어 보이냐? 같은 말은 단순한 관찰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겁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약점 때문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인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마치 옳은 일이라거나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면서도 나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세상엔 그런 말도 들어야 성장할 필요가 있어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자신이 마치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더 크죠. 못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적으로 상대를 휘두르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며 상대가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 동정심을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너는 날 돕지 않았잖아 라며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죠. 그들의 비언어적 행동도 언어만큼이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못된 사람들은 종종 표정과 몸짓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눈을 굴리거나 한숨을 쉬거나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이런 행동은 직접적인 말보다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는 자신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그들이 가진 이 모든 행동과 언어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며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불편함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못된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언행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겁니다. 못된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휘두르려 할 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패턴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비난이나 조롱을 던질 때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려 하기보다는 침착하게 그게 당신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못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감정적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성 자체가 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렵고 지칠 수 있지만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